새로운 나라의 그 경제를 생각하는데 농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농업 상황은 매우 안 좋죠. 한국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정도 돼요. 5%를 보호하려고 나머지 95%가 비싸게 농산물을 사 먹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농산물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가지고 도시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식량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상당수의 농업인구는 농사일에서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소수가 큰 땅을 경작하면서 점차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 가격이 자연 가격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원리랑 같은 거거든요. 돈이 안 되면 떠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돈이 되기 시작해요. 규모가 이제 합쳐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못 갖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경쟁력을 못 가지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그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돼 있다 보니까 모두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부는 농부대로 힘들고, 도시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힘들고, 아무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미국의 농업 인구는 1.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인구가 자국민을 모두 먹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농업국가예요. 희한하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가 같은 방식으로 손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에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나라들은 대형화해가지고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프리카 농사 짓는 거 한번 구경하고 가자고요. 일단 넓죠. 우리나라가 땅이 넓은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땅 얼마든지 이만한 땅 갖출 수 있어요. 아프리카는 물론 이런 땅을 굉장히 많이 갖출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땅 요런 정도 넓이의 땅을 이제 몇 개 못 갖추고 있겠지만은 아프리카에 비교해서는 남아공에 비교해서는 이런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서는 개인들이 짓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자, 이런 식의 농사를 뭐 미국만 짓고 있는 줄 아는데 미국은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이렇게 지었고요. 다른 어지간한 중진국, 후진국들도 21세기엔 다 이렇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혼자 완전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감자 캐는 거 보세요. 이렇게 캐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담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손으로 옮겨 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서는 물류가 이동을 하는데, 감자는, 아프리카에서는 감자 가격이 그런데 1kg에 뭐 1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양파든 뭐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이게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 동그란 이유는 이런 로봇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약이나 물을 계속 24시간 주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선진국의 농사 짓는 방식입니다. 아니, 선진국도 아니에요. 이게 아프리카의 농사 짓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볼까요? 자, 고추 농사 어떻게 짓는 줄 아세요? 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거 손으로 따고 있어요, 이거. 근데 고추가 완전히 수입이 자유화된다 그러면은, 자, 200평 농사 져가지고서 600만 원 매출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실제로 수익은 490만 원이 된다 그러죠. 이렇게 200평 농사 지으려면 이거 한 두 달은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49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달라붙어서 손으로 이거 막 하고 뭐 조그만 한 10평짜리 어떻게 땅떼기라도 나타나면 거기다 막 고추를 심고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시장에다 갖다 팔고 이러고 있죠. 근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을 못 내요. 이렇게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하게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농사는. 계속 손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계속 지원금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수입을 뭐 금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계속 손으로 짓게끔 계속 우리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아프리카도 저렇게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도시 근로자들이 싼 값에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돈 안 된다고 징징대죠. 돈 더 달라고 징징대죠. 돈 주면 또 험한 사람들이 또 여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운기 보세요, 이거 규모. 남들 트랙터 1억 원, 2억 원짜리 트랙터로다가 막 크게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딸딸딸딸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지금. 왜 머물러 있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는 홀로서기 힘든 아이라면서 한 번도 걷는 연습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결국 걷지 못하게 만드는 한심한 부모 짓을 정부가 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온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농업은 걷는 연습을 시키지 않아서 걸을 줄을 몰라요. 바보가 된 거죠.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업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한들 괜찮아요. 땅이 있고 자본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데 영구히 농업이 소멸 상태로 있을 리도 없고요. 누군가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에 맞춰졌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농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농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뭐 근데 소멸 상태로 있을 리도 없겠지만은 소멸 상태가 되었다고 한들 시장의 선택일 뿐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에너지 안보를 설명하지 못하고요. 우리 쌀 없다고만 죽는 거 아니에요. 석유 없어도 죽어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어떤 한일 간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어떤 불소라는 어떤 액체를 수출 우리 쪽으로다가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특혜를 줘서 수출을 하겠다 해 오던 것을 그렇게는 못하겠다. 정부의 승인을 매번 받아야 하겠다라고 바꾼 정도로도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렇단 말이에요. 아예 그걸 수출 금지를 시켰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거의 뭐 엄청 힘든 상황으로 가면서 국가 전체가 더 큰 폭으로 휘청거렸겠죠. 일개 수천만 가지 물건 중에 상품 중에 단 한 개의 상품을 그렇게 걸었을 뿐인데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요. 그렇듯이 뭐 석유라 그러면 뭐 그냥 끝장인 거예요. 석유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끝장인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상품들이 그렇게 중요하거늘 특히나 중요한 상품들은 또 엄청나게 많거늘 그 중에 쌀만큼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템들이 다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모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쌀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웃기는 얘기라고요, 그게. 근데 게다가 농업 없이도 잘 살고 있는 도시국가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농사 안 짓죠. 근데 잘 살고 있죠. 농사 안 짓는 나라들 많아요. 잘 살아요. 뭘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직접 안 해도 교육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어야 하고요. 정부는 모든 농업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근로자들에게도 이롭고 진정한 농부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제가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애석하게도 농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